민법 총칙부터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칙, 물권, 계약법 이렇게 돼요. 우리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권리 변동이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률 행위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사표시. 네 번째가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 다섯 번째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나오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조건과 기한. 총칙은 총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 변동은 인문사에는 없죠.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권리가 변동돼요. 권리가 취득되었다가 또는 뭐 변경되고 소멸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을 제가 처음 취득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원시 취득이다라고 해요. 권리가 취득되었다가 제가 그 권리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가 이전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면 또는 뭐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권리 변동인데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바로 법률 행위예요. 자, 법률행위라는 말은 우리 처음 들어보죠.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법률행위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나 오늘 계약이 있는데 이런 말은 써도 나 오늘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건데 몇 번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런 권리 변동,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당사자가 뭘 했기 때문이냐면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의사표시예요. 아까 우리 계약을 하려면 너 내 거 살래? 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응 살게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공부하는 건 정상적인 걸 많이 할까요? 비정상적인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비정상. 정상적이면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비정상적인 걸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오래 하면 마음이 삐뚤어진다 이런 얘기해요. 그죠? 여기 이제 의사표시고 근데 자기가 직접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뭘 쓸 수 있어요? 대리인.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걸 대리 파트에서 공부하고 근데 어떤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을 여기서 공부하고 조건 교환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법률행위라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을 줄게. 그럼 사무실을 준다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합격. 이 조건을 붙였을 때 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보는데 이제 법률행위부터 나와요. 자, 교재는 없는데 간략하게 하나 볼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야, 너 내 부동산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청약이라고 했고 을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승낙을 해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뭐냐면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이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법률 효과는 바로 뭐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옮겨보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라는 것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해요. 이 법률 요건은 몇 개의 법률 사실이 모인다라고 하냐면 한 개 이상이다라고 해요. 한 개 이상.
그럼 지금 보시는 계약은 법률 사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2개.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2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2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이제 단독행위라는 게 있는데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이 몇 개냐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계약은 지금 몇 개냐면 2개. 이런 말 다 쓰지 않는 용어죠. 사실 요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그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물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도 있어야 되고 뭐 돼지고기도 좀 넣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나겠죠. 그게 이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음식은 한 가지의 재료 그 자체가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이라고요? 1개 이상의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뿐만 아니라 뭐든지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건을 갖춰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규범이라는 것은 소위 조건적인 명제라고 해요. 옛날에는 법규범이라는 것이 소위 정언적 명령이었어요. 옛날에 법규범 같은 경우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법규범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너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적인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데 요건을 갖추려면 거기에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청약이라는 사실과 승낙이라는 사실 요게 결합이 되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을한테 야, 내 건물이랑 너의 땅이랑 맞바꾸자. 좋아. 라고 했대요.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에요. 또는 갑이을한테 야, 너 내 회사에서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우리 응 좋아 이러면 고용 계약이 되는 거죠. 또는 갑이 야, 너 우리 집 월세 30만 원 내고 사용해. 을이 좋아. 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법률 사실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얘네들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이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고요. 그걸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법률 사실이에요. 그럼 법률행위란 무엇을 말하느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일단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요건이라고 썼잖아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지금 청약, 승낙, 계약 중에서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 법률 요건인데 그렇다면 법률 사실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법률 사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로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효과를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상속 받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의사표시, 법률 행위로서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내가 원해서 상속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규정과 다르게 자기가 원해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로 법률 행위는 법률이 정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인정이 되는 거죠.